안녕하세요. 크레이지워치입니다. 시간은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계는 시간을 정확하게 재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핸드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 등 더욱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는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왜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를 넘어서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 시계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정교함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어 우리의 관심과 찬탄을 받고 있습니다. 명품 시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최고의 기술자들의 장인정신과 뛰어난 기술력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재는 데에 열정을 쏟아내고 그 과정에서 시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담아냅니다. 또한 명품 시계는 그 독특한 디자인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급스러움을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꿈과 열망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을 희소성과 독점성을 가진 제품으로 만들어주는데 이는 결국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비싼 가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싼 가격은 명품 시계가 사회적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적 계급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아이템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품 시계 시장 규모는 2023년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제품의 거래 규모는 약 72조 원, 중고거래 시장도 약 30조 원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6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명품 시계 시장이 커질수록 당연히 짝퉁 시계 시장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2년 한국 세관에 적발된 짝퉁 시계 금액만 약 3,200억 원대 정도니 실제로 암암리에 거래되는 금액까지 고려해 본다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짝퉁 시계 시장이 이 정도로 클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짝퉁 시계 하면 역시 중국 시장이죠. 그럼 지금부터 중국 짝퉁 시계의 역사와 배경, 재미있는 썰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Crazy Watch. 짝퉁 시계 역사의 시작은 약 20여 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일부 기술자들이 모여 짝퉁 시계에 대한 수요를 확신하고 소그룹으로 공장을 차려 시작한 게 밑바탕이 되었죠. 처음에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고퀄리티의 제품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중국을 관광했을 때 재미삼아 기념품으로 사는 정도의 시장이었죠. 그래도 그때 당시 기준으로 몇몇 제품들은 정말 고퀄리티의 제품이었고 그런 제품들은 관광객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자 공장은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고 시장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그냥 재미가 아닌 조금 더 정품과 비슷한 제품을 원하였고 공장들은 정품과 더욱 비슷한 제품을 제작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공장들은 치열한 기술의 대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장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다른 공장의 제품들보다 더 퀄리티가 좋다는 자신감으로 제품의 공장명이 표기된 태그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품의 퀄리티에 자신감이 있는 몇몇 공장들은 규모가 점차 커지고 후발 공장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자주 들어본 유명 공장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공장들이 발전을 이루면서 제작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완제품이 아닌 특정 부품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전문 부품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퀄리티는 더욱 올라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중국 짝퉁 시계 역사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Crazy Watch. 중국 짝퉁 시계 역사의 엄청난 사건은 바로 슈퍼클론 4130 무브먼트와 3135 무브먼트의 탄생입니다. 무브먼트는 시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슈퍼클론 무브먼트 개발 이전에는 제품의 외관에 비해 무브먼트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구성도 약하고 시계 고유의 성능도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클론 무브가 탄생하면서 정품 시계와의 두께 차이도 없어지고 기능적인 측면도 정품과 동일하게 구현이 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습니다. 3135 무브먼트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 데이트저스트, 4130 무브먼트는 롤렉스의 데이토나에 들어가는 무브먼트인데 이때 이 롤렉스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며 롤렉스가 짝퉁 시계의 대명사로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짝퉁 공장들이 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에 공안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짝퉁 시계는 불법이었고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던 눅 공장과 NF 공장이 공안의 철퇴에 풍비박산이 나면서
여러 공장들도 가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단속이었냐면 당시 업계 1위로 평가받던 눕 공장의 사장이 사형당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공안의 파격적인 단속의 배후에는 롤렉스 본사가 있다는 찌라시가 돌 정도로 슈퍼클론 무브먼트 개발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잡은 신생 공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클린과 BT 그리고 VS 공장입니다. 클린 공장과 BT 공장은 슈퍼클론 4130 무브먼트를 이어받아 다시 제작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VS 공장은 기존 3135 무브먼트보다 정교한 슈퍼클론 3235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서브마리너 데이트저스트 등을 제작하며 업계 1, 2위를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눕 공장이 최고였던 시기에 비해 짝퉁 시계의 퀄리티는 더욱 정교해지면서 거기에 맞춰 가격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결국 이런 메이저 공장들은 정품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그보다는 부족한 퀄리티와 기술이겠지만 순수하게 짝퉁 시계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아예 다른 브랜드를 설립하여 판매를 해도 될 만큼 좋은 품질의 시계를 제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 1, 2위를 다투는 공장들은 눕 공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의해 당시 업계 1위를 지키던 눕 공장 사장의 사형 그리고 전량 압수 및 폐기가 엄청난 충격이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눕이나 NF 공장과는 다른 전략을 택합니다. 눕 공장과 NF 공장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접근성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고를 쌓아두고 팔던 시기였습니다. 최근의 메이저 공장들은 사장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극소수의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물건을 유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재고를 쌓아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짝퉁 시계는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 세관의 적발 규모만 3,200억에 해당하는 규모로 엄청난 큰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미 몇몇 유명 공장들은 자신들만의 주력 모델들이 생겼고 그 모델들은 정품 대비 외관상으로는 일반인이 구별이 힘들 정도인데다가 심지어 성능,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정품과 거의 흡사합니다. 전문가들이 장비를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는 이상 손목에 착용한 상태로는 정품과 가품을 그냥 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짝퉁시계 공장들이 유명해지면서 이런 유명 공장들의 택만 베껴서 부착하고 나온 짝퉁의 짝퉁까지 나올 정도로 웃기면서도 희한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명품 시계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짝퉁 시계의 시장 규모도 커지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짝퉁 시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크레이지 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